콩팥 나빠진다고 단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으십니까? 아니면 건강 챙긴다며 펄펄 끓는 물에 꿀을 타 드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잘못된 정성이 당신의 콩팥을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30년 동안 설탕은 끊고 매일 아침 뜨거운 꿀물만 고집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꿀 속의 좋은 성분은 열에 다 파괴되고 당독소만 남아 결국 콩팥이 딱딱하게 굳어 평생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투석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비명도 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이 붓고 밤마다 소변 때문에 깬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망가진 콩팥 필터를 복구하는 꿀 섭취, 골든타임 3가지와 기적의 온도를 오늘만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믿으시겠습니까? 이 3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석기 없는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후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의 콩팥 건강으로 걱정하시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콩팥을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콩팥을 침묵의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웃고 떠드는 그 모든 순간에도 심장이 1분도 쉬지 않고 뛰는 것처럼 콩팥 역시 1분도 쉬지 않고 우리 몸속의 더러운 피를 걸러내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콩팥의 크기는 고작 여러분의 주먹만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처리하는 혈액의 양은 무려 200리터에 달합니다. 커다란 드럼통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피를 24시간 내내 쉼없이 정수해서 깨끗한 피는 다시 심장으로 보내고 독소는 소변으로 배출하는 그야말로 생명 유지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영웅은 지쳐갑니다. 젊었을 때는 촘촘하고 튼튼했던 콩팥의 필터, 즉 사구체들이 60년,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혈압의 파도와 혈액 속의 당분 공격을 받아내느라 너덜너덜해집니다. 고혈압은 망치처럼 콩팥 혈관을 때리고 당뇨는 설탕물처럼 콩팥을 절여버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심코 먹은 진통제, 항생제, 그리고 각종 가공식품 속의 독소들이 콩팥의 미세한 필터를 공격하여 녹슬게 하고 찢어지게 만듭니다. 문제는 콩팥이 워낙 참을성이 많고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다는 것입니다. 간은 반만 망가져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위장은 조금만 탈이 나도 통증을 느끼지만 콩팥은 기능의 50%가 아니라 70%가 죽어나가도 아프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합니다. 그저 묵묵히 남은 30%의 세포들이 죽은 동료의 목까지 짊어지고 과로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몸이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만성 신부전 말기, 즉 투석을 해야 한다는 선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절망감을 줍니다. 일주일에 3번 팔뚝에 굵은 추합바늘을 꽂고 4시간 동안 꼼짝없이 누워 기계로 피를 돌려야 합니다. 여행은 꿈도 못 꾸고 물 한 모금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삶의 질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결과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콩팥을 지키려면 무조건 싱겁게 먹고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수비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이미 지쳐서 헐떡거리는 콩팥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녹슨 필터를 닦아내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부엌 찬장 구석에 놓인 천연꿀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의사 양반 당부는 콩팥의 적이라는데
꿀을 먹으라니 제정신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젊은 의사 시절에는 환자들에게 무조건 단 것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소리쳤던 깐깐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탕과 꿀은 법보기엔 똑같이 달콤하지만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드시는 백설탕은 사탕수수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은 싹 제거하고 오직 단맛을 내는 자당 성분만 인위적으로 정제한 화학적 결정체입니다. 이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쏟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독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독가스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바로 혈관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콩팥입니다. 설탕은 콩팥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콩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독소나 다름없습니다. 반면에 천연꿀은 전혀 다릅니다. 꿀은 인간이 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벌들이 수천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자연의 생명력을 모아온 집합체입니다. 꿀 속에는 단순히 당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180여 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이미 벌들의 소화, 교소에 의해 포도당과 과당으로 한번 분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흡수되어 콩팥 세포가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최고급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자동차 연료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설탕이 매연을 잔뜩 뿜어내 엔진을 망가뜨리는 젖을 석탄 연료라면 천연꿀은 찌꺼기 없이 완전 연소되어 엔진을 힘차게 돌리는 최고급 항공유와 같습니다. 우리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나이가 들면 세포 속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늙어서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냅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것입니다. 이때 꿀은 콩팥 세포에 즉각적인 전력을 공급하여 다시 힘차게 펌프질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꿀의 항산화 능력입니다. 콩팥 사구체는 미세한 거름망인데 이곳에 활성산소라는 녹이 슬면 구멍이 막히거나 찢어져서 단백뇨가 나옵니다. 꿀 속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이 녹을 닦아내는 강력한 세제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켜 콩팥의 필터 기능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발표된 해외 연구 논문에 따르면 꿀을 꾸준히 섭취한 신장질환주의 모델에서 신장세포의 손상이 억제되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꿀이 단순한 식품을 넘어 양리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꿀에는 천연 항생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노년기의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가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입니다. 세균이 요도를 타고 콩팥까지 올라와 신우신염을 일으키면 콩팥 조직이 영구적으로 파괴됩니다. 꿀은 과산화수소를 발생시켜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파괴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합니다. 항생제 내성 걱정 없이 우리 몸의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단맛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포를 버리십시오. 콩팥이 싫어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정제된 죽은 당분이지 자연이 준 살아있는 당분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꿀은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여러분의 콩팥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응원군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기에 섭취량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골든타임과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드신다면 꿀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콩팥을 살리는 꿀 섭취의 골든타임 3가지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과 방법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꿀을 독으로 만드느냐, 약으로 만드느냐를 결정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귀를
더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꿀 섭취의 3가지 골든타임이 단순히 민간요법 수준이 아니라 왜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의학적 동아줄이 되는지 그 속에 숨겨진 인체 생리학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과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부엌은 콩팥을 지키는 약국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은 바로 아침 공복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드십니까? 혹시 건강을 생각한다며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드시지는 않습니까?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의 장기들은 체온이 떨어진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하에 가까운 찬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위장과 콩팥은 깜짝 놀라 수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달궈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콩팥 혈관이 쪼그라들면서 혈액 순환이 막히고 노폐물 배출이 중단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40도의 미지근한 물에 탄 꿀물 한 잔입니다. 왜 하필 40도일까요? 꿀 속에 들어있는 각종 효소와 생리활성, 물질들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60도가 넘어가면 이 좋은 성분들이 모두 파괴되어 그저 값비싼 설탕물로 변해버립니다. 반대로 찬물에서는 잘 녹지 않고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우리 체온과 비슷한 36.5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 꿀의 효능을 100% 살리는 기적의 온도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꿀물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고 자고 있던 위장과 콩팥을 부드럽게 깨우는 시동 스위치가 됩니다. 또한 꿀의 살균 효과가 밤새 입안과 위장에 쌓인 독소를 씻어내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과당은 포도당보다 흡수가 빨라 자는 동안 고갈된 에너지를 뇌와 콩팥에 즉각적으로 공급합니다. 이것은 마치 방전된 배터리에 급속 충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기포트로 물을 끓인 뒤 찬물을 섞어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싶을 정도로 식힌 다음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드셔 보십시오.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 소변의 거품이 사라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점심 식사 후 나른한 오후입니다. 이때가 되면 식곤증이 몰려오고 피곤해서 습관적으로 믹스커피 한 잔을 찾게 됩니다. 달달한 커피 한 잔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믹스커피야말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커피 속의 프림에는 인산염이라는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혈관을 석회화시켜 딱딱하게 만듭니다. 또한 커피의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억지로 수분을 쥐어짜냅니다. 콩팥은 물이 있어야 노폐물을 거를 수 있는데 카페인이 물을 다 빼앗아가니 콩팥은 물 없는 세탁기처럼 헛돌며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듯 콩팥을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후의 커피 타임을 꿀차 타임으로 바꾸십시오. 특히 이때 꿀과 함께 넣으면 콩팥 결석을 예방하는 최강의 짝꿍이 있습니다. 바로 레몬입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 하나가 신장 결석입니다. 칼슘이나 요산 덩어리가 콩팥 안에 돌처럼 굳어 통로를 막고 산통에 버금가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레몬의 풍부한 구연산 성분은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어 결석이 생기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이미 생긴 작은 결석은 녹여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넣고 레몬즙을 짜 넣거나 레몬 한 조각을 띄워 드십시오. 새콤달콤한 맛이 피로를 싹 풀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돌멩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 줄 것입니다.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골든타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는데 괜찮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야간 빈뇨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콩팥을 피로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티스푼으로 꿀 한 숟가락을 떠서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것입니다. 물 없이 꿀만 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이유는 단순히 방광이 차서가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잠을 깨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기억을 정리하고 장기들을 청소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뇌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잠을 깨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하게 되고 덩달아 요일을 느껴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배가 고파서 깬 것인데 오줌이 마려서 깬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잠들기 전 꿀 한 티스푼은 간에 충분한 글리코겐을 비축해 줍니다.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1대1로 결합된 구조인데 과당이 간에 저장되어 밤새 천천히 포도당으로 변환되면서 뇌에게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합니다. 연료가 충분하면 뇌는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고 항이뇨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소변을 억제합니다. 즉, 자기 전 꿀 한 스푼은 천연 수면제이자 야간요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꿀을 입안에서 녹여 먹으면 구강, 내세균 번식을 막아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단, 양치질은 꿀을 드시기 전에 미리 하시고 드신 후에는 가볍게 물로 헹구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꿀과 함께 먹으면 콩팥,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계피입니다. 한의학에서 콩팥은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차가운 것을 싫어하는 장기라고 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되어 노폐물을 잘 거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 분들은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계피가루를 꿀물에 아주 조금만 섞어 드셔보십시오. 계피의 신나말데하이드 성분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꿀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피가 혈관을 확장시켜 콩팥 구석구석까지 따뜻한 혈액을 보내줍니다. 이것은 마치 좁은 골목길을 넓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수정과를 드실 때 잣을 띄우는 것처럼 꿀물에 계피가루를 톡톡 뿌려 드시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20년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과유불급입니다. 꿀이 좋다고 해서 밥숟가락으로 퍼서 드시거나 하루에 대여섯 잔씩 드시면 안 됩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은 당분을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리는 과여과 상태가 됩니다. 하루에 1스푼에서 2스푼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둘째, 당뇨가 심하거나 이미 투석을 하고 계신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꿀에는 칼륨이 소량 포함되어 있는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거의 남지 않은 투석 환자나 만성 신부전, 4기 이상의 환자에게는 고칼륨혈증을 유발하여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와서 돌연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가짜 꿀에 속지 마십시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사양벌꿀은 벌에게 꽃 대신 설탕물을 먹여 만든 것으로 영양가 없는 설탕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꿀은 콩팥에 염증만 일으킬 뿐입니다. 제품 뒷면을 확인하여 탄소동이온 소비가 마이너스 22.5 이하인 천연 벌꿀을 선택하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콩팥을 살리려면 아침 공복에는 40도의 미지근한 꿀물로 독소를 씻어내고 오후에는 레몬을 곁들인 꿀차로 결석을 예방하며 잠들기 전에는 꿀 한 티스푼으로 뇌를 달래 야간요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찬 분들은 계피를 활용하여 콩팥의 온도를 높여주십시오.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거대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든 장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꿀 한 스푼의 기적을 믿고 실천하신다면 두석기 없는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이제 이 꿀 섭취법으로 인생이 바뀐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박철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철수님은 은퇴 후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무겁게 붓고 양말을 신으면 발목에 자국이 깊게 패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소변을 보면 거품이 변기를 가득 채울 정도로 심했습니다. 덜컥 겁이 난 박철수님은 병원을 찾았고 만성 콩팥병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콩팥 기능이 50%밖에 남지 않았으니 관리를 안 하면 몇 년 안에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철수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고작 병원 신세인가 싶어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철수님은 식단을 조절하고 제가 알려드린 꿀 섭취법을 철저하게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커피 대신 40도의 미지근한 꿀물을 한 잔 드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동료들이 믹스커피를 마실 때 텀블러에 챙겨간 레몬 꿀차를 드셨고 자기 전에는 꿀 한 티스푼을 입에 물고 주무셨습니다. 처음에는 달달한 꿀을 먹어도 되나 싶어 걱정도 됐지만 의사의 말을 믿고 꾸준히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괴롭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는데 어느새 가볍게 등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달 뒤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도대체 뭘 드셨길래 수치가 이렇게 좋아지셨습니까? 크레아티닌 수지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소변 거품인 단백뇨가 완전히 사신 것입니다. 박철수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꿀 한 숟가락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이제 투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철수님의 기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보살피면 충분히 진행을 멈추고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알고만 있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십시오. 믹스커피 봉지를 치우고 꿀단지를 꺼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묶여 기게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는 삶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행을 다니는 삶, 그 갈림길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설탕은 독이지만 천연 꿀은 콩팥의 보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꿀물 한 잔이 콩팥을 씻어내고 저녁에 꿀 한 스푼이 콩팥을 쉬게 합니다. 이 간단하고도 강력한 비법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존엄한 100세 인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콩팥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여러분께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얼굴이 붓거나 소변 거품으로 고민하시는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고 투석의 고통에서 구해주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콩팥을 사랑하겠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쓰는 순간 뇌는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힘을 만들어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그 결심을 매일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였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하게 흐르는 그날까지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